그 말 그대로 어깨에서 충돌이 일어나서 이제 어떤 증상들이 생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어깨 관절은 크게 이제 보렛 소켓 관절이라고 해서 이런 견갑골이 있고 위팔뼈가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좁아져 있으면은 이게 이제 움직이면서 마찰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마찰로 인해서 어떤 염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어깨 관절과 관련된 증상인 만큼 또 정확한 관리법과 좀 치료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어깨 충돌 증후군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이제 원인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런 관절 사이에서 관절이 좁아지는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견봉에 있는 뼈가 자라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쓴다던가 아니면은 퇴행화 현상으로 인해서 견봉 뼈가 자라나는 경우에도 이게 좁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관절 사이에는 어떤 점액낭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근육들, 회전근개 근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근육들이 부었다든가 아니면 염증을 일으켰을 때 그 공간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런 공간이 좁아지게 되면은 어깨를 이렇게 위로 움직일 때 마찰을 일으켜서 통증을 일으키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특별하게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깨 관절에서 역학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깨 관절은 이렇게 움직일 때 마찬가지로 이 견갑뼈가 같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팔을 이렇게 움직일 때 요것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견갑골이 같이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미끄러지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미끄러지시 들어가지 않게 되면은 이렇게 부딪히면서 마찰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깨에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또 이런 증상을 빨리 알아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그렇죠. 같은데, 최우정 원장님, 네.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면은 이런 네.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팔을 들 때 통증이 있는 게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팔 들어서 어떤 통증 때문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제일 많은데요.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동통호라고 합니다. 팔을 이렇게 조금 들었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 더 올려서 한 요쯤 들었을 때, 한 80도에서 110도 정도 들었을 때 이때 이렇게 마찰이 나타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통증이 일어나는 게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올릴 때 뭔가 이렇게 달그락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접히는 듯한 느낌이 있다던가 그럴 때도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또한 이제 밤에 통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옆으로 누워서 자야 되는데 어깨 통증이 있어서 옆으로 누워서 자려면 통증이 있어서 이쪽으로는 못 주무시고 반대쪽으로 주무신다던가 아니면 와이셔츠 같은 걸 입어야 되는데 팔을 이렇게 집어서 넣기가 너무 힘드시다든가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은 어깨 충돌 증후군 증상이시고요. 이런 증상들을 계속 방치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회전근개 쪽으로 어떤 염증이나 파열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으실 때는 빨리 이제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팔을 드는 게 좀 어렵다거나 또 옆으로 누웠을 때 통증이 느껴진다. 그렇다면 어깨 충돌 증후군이 아닐까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어깨 관련 질환, 어깨 충돌 증후군뿐만이 아니라 저는 뭐 오십견도 떠오르고요. 조금 전에 뭐 원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던 회전근개 파열도 있는데 각각의 증상별로 좀 차이점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박선 원장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어깨가 아프셔서 한의원에 오시면 제일 처음에 오십견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죠. 오십견이라는 거는 50대에 가장 많이 생긴다 그래서 그런 별칭이 붙었는데 사실 오늘 상담을 해주신 어깨 충돌 증후군하고 오십견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은 앞에서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팔을 들 때 특히 팔을 초반에는 잘 들어져요. 근데 이제 아까 80도가 넘어가고 끝에 가서 이게 통증이 탁 느껴지면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을 해보시고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병이 진행이 돼서 이 어깨를 잡아주는 인대나 근육들이 사실 찢어져서 그런 증상이 나오는데 그거는 팔을 조금만 들어도 통증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오십견이라고 하는 건 냉동견은 이 어깨 그 관절 사이에 석회가 낀다거나 그 관절이 굳어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그거는 들어 올리는 자세뿐만이 아니라 뒤로 돌리는 자세가 더 열중시하는 자세가 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 앞에서 말한 뭐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어깨 출동 증후군은 옆에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들어주면 통증을 못 느끼고 들어지는데 오십견은 옆에 사람이 건들기만 해도 아픈 증상이 있고요. 앞에서 다른 어깨 충돌 증후군도 그렇지만 오십견은 훨씬 야간 통증이 심해서 움직이지 않아도 굉장히 통증이 심한 야간 통증을 조금 특별히도 호소를 하시죠.
네. 그렇다면은 이런 어깨 질환이 잘 오는 경우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깨 질환이 잘 오는 상태, 어떤 상태일 때 이런 질환들이 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이제 50견은 조금 다른데 일단 가장 많은 변화가 퇴행성 변화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 어깨 주변에 근육이나 인대가 이게 상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배드민턴을 친다든지 테니스를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으셨던 분이 당연히 많이 오시고요. 그다음에 평소에 습관이 자꾸 앉으실 때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기대서 하는 자세를 취한다거나 아니면 운전을 할 때 팔을 늘 이렇게 높게 들고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도 좀 상당히 잘 오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환자분들이 자꾸 이렇게 주무실 때 한쪽으로 누워서 주무신다거나 TV도 한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이쪽으로 자꾸 한쪽으로만 체중을 부하를 하면 이쪽에 근육이나 인대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잘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런 저기를 기혈순환이 잘 안 돼서 여기에 담음이 꼈거나 아니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어혈이 꼈을 때 또 이렇게 이런 증상이 잘 오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찬 환경에서 찬 환경이나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이렇게 계속 일을 하시다 보면 풍한습의 사기가 이 어깨 쪽으로 들어가서 일단 이런 어깨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일 많은 경우가 퇴행성이라 그랬는데 퇴행성 변화에서도 오지만 혹시 기혈이 허해서 너무 허약한 상태에서는 근육이나 인대도 많이 위축이 되고 운동성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허약한 경우에도 사실 이런 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어깨 질환이 나타나는 경우에 치료를 보면은 한의원에서 한약 치료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이 경우에도 한약 치료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이제 처음에 이제 오시면 뭐 침이나 약침이나 뭐 부항이나 이런 치료를 하시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뭐 기혈이 허약하다든지 풍한습의 사기가 굉장히 심하다거나 아니면 담음이나 어혈 증상이 아주 심해서 침이나 뭐 약침이나 부항으로 해결이 안 될 때는 이런 한약 치료가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한약 치료의 목적이 저희가 또 궁금하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좀 치료가 진행이 될까요? 당연히 퇴행성이니까 사실 퇴행이라는 거는 몸이 퇴행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특히 퇴행성 변화가 오신 분들은 제가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 퇴행이 이미 진행이 된 거를 내 몸이 60대고 70대인데 이 몸을 치료를 해서 40대, 30대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퇴행성 변화가 있을 때는 최대한 지금 퇴행성 변화가 온 거를 속도를 늦추거나 아니면 지금 굉장히 불편한 통증이나 아니면 운동 장애가 있으면 그 부분을 해소를 하는 게 1차 목표가 되고 그다음에 기혈이 허했을 때는 당연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보기제나 보혈제를 써서 몸을 보호하다 보면 순환이 잘 되면서 이쪽으로 영양분이 가면 당연히 뻑뻑하던 어깨 관절이나 뭐 약간 약해진 인대나 근육이 좀 강화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기혈 순환이 안 돼서 생긴 담음은 아까 몸에서 순환이 안 돼서 생긴 어떤 물성분, 몸이 붓거나 이런 담음이 있다거나 아니면 혈액 순환이 안 돼서 생긴 어혈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뭐 침이든 약침이든 한약을 써서 치료를 해서 담음과 어혈을 없애면 당연히 정상적인 아주 퇴행이 변화가 돼서 뭐 이 가동 범위가 뭐 한 90도도 안 되던 게 갑자기 번쩍 들어지지는 않지만 서서히 80도, 70도, 60도 이게 점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한 마음을 먹지 마시고 특히 퇴행성 변화로 오신 이런 어깨병은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뭐 지금 당장 진행되고 있는 퇴행의 속도를 늦춤과 동시에 순환되지 않은 어혈 그리고 뭐 정체되어 있는 이러한 담음 같은 것들을 좀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목 디스크 수술 병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좀 어깨 충돌 증후군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네. 최효주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이제 시청자분께서 목도 아프시고 또 어깨도 아프시니까 좀 걱정이 많으신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이제 목 디스크 시술도 하셨는데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목 디스크랑 이 어깨 충돌 증후군은 이제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목 디스크 때문에 어깨 통증이 나올 수는 있고요. 마찬가지로 또 어깨 충돌 증후군 때문에 어깨 관절 이상으로 인해서 어깨 통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간단하게 좀 구별을 하자면은 목 디스크 때문에 어깨 통증이 있다고 한다면은 목을 움직였을 때 어깨 통증이 더 유발되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오른쪽 어깨가 아프시다 하면은 이렇게 고개를 돌리셔서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디스크를 압박을 했을 때 어떤 어깨 통증이 더 증가한다. 이러면은 목 디스크와 관련성이 좀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거랑 상관없이 어깨 관절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 어깨 관절 치료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경추 구조가 무너진 거거든요. 기둥이 무너져서 디스크에 압박이 생겨서 추간판 탈출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는 거기 때문에 보통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일자목이나 거북목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자목이나 이제 거북목이 있으신 분들은 구조적으로 보상작용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체간, 흉부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등, 라운드 숄더 이렇게 굽어지게 되거든요. 이러면 필연적으로 어깨에도 관련된 증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슴을 펴고 팔을 들면은 팔이 잘 들리는데 이렇게 조금만 구분등을 하고 팔을 들면은 여기까지밖에 안 들려요. 마찬가지로 조금만 구분등이 있으면은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어깨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많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은 아마 이제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있는 거고요. 아마 시청자분께서는 목도 좀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깨도 좀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자세나 운동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다양한 치료가 동반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우정 원장님,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어떤 치료를 받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어깨 충돌 증후군 같은 경우는 염증이 1번 문제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염증을 제거하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염증이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 견봉 하에 어떤 저맥낭염이라든지 삼각근 하에 저맥낭염이라든지 아니면 극상근에 염증이 있다든지 이런 부위를 찾아서 봉침이나 약침을 놓게 되면은 염증 부위가 제거가 됩니다. 한 보통 10회 이내에, 빠르면 10회 이내에, 보통 10회에서 20회 이내에 염증 제거가 되고요. 염증 제거만 돼도 야간통 같은 경우는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침 치료를 통해서 어깨 관절의 어떤 불균형적인 어떤 근육 문제를 해결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운동요법을 통해서 근육의 안정화를 이루게 됩니다. 또한 이제 한의학에서는 도침 치료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유착된 부위가 있으면은 그 부위를 칼, 돌을 써서 도침이라는 치료인데 그 부위를 유착된 부위를 박리를 시켜서 다시 이제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전거 체인이 문제가 생겼을 때 기름칠을 해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너무 체인이 떡이졌을 때는 그 떡진 거를 다 좀 갉아내야죠. 유착을 박리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도침 치료를 통해서 일정 부분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봉약침과 도침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또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또 무리하게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했다가 이 근육이 좀 손상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될까요? 네,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평소 생활이나 자세나 운동이 치료하고 나서 재발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건 자세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구분등 자세가 아니라 등하고 가슴을 활짝 피는 자세가 1번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많이 안 쓰시는 게 이제 2번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자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렇게 직각으로 하셔가지고 최대한 견갑골을 붙인다고 생각하셔서 최대한 이렇게 좀 흉곽을 넓혀주시는 이런 자세가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라밴드 같은 고무밴드가 있습니다. 그 고무밴드를 가지고 이런 운동, 이렇게 당겨주시는 운동을 하면은 우리 견갑대가 붙어있는 하부 승모근이라든지 극하근이라든지 소원근, 대원근이 강화가 됩니다. 이런 동작을 통해서 이런 공간을 넓혀주고 근육의 안정화를 이루어진다면은 재발이 좀 덜하고 훨씬 건강한 어깨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